대면 사전투표는 일단 버지니아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에서 시작됐습니다. We are all Americans and we want to keep our democracy. 한글 안내판도 보이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투표장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 비율은 미국 선거에서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꾸준히 늘어 4년 전 대선 때는 무려 69%였고 2년 전 중간선거에선 5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예측 불가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반세기에 한 번 있을 법한 암살 시도건이 2번이나 발생해 대선 주자 경호 강화법까지 등장했습니다. In America, elections are determined at the ballot box, not by an assassin's bullet. 이 문제는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개 고양이 식용 발언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데다 이번엔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출마한 현 부지사 마크 로빈슨의 믿기 힘든 막말이 알려지며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흑인이면서도 자신은 흑인 나치고 노예제는 나쁘지 않으니 되찾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 인사를 트럼프는 지지했던 겁니다. This is Martin Luther King on steroids. I think you're better than Martin Luther King. I think you are Martin Luther King times 2. 로빈슨 부지사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한 것은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며 차라리 히틀러를 택하겠다고 말했던 적도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스티비 원더, 여기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거물 스타들의 지원까지 받고 있지만 해리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론에선 모두 이겼다고 평가하는데 지지율엔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경합주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여론조사는 물론 총득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패배한 힐러리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 토론 제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사전투표가 일부 주에서 시작된 점을 들어 너무 늦었다며 토론이 진행될 CNN이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캠프는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 추가 토론을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음 달 23일 토론 참여를 압박해왔습니다. 자,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큰 변수로 우리가 꼽고 있는 게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사전투표는 사전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합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억 명 넘게 이제 사전투표가 됐다는 건 지난 대선에 비해서도 크게 는 거고, 특히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져보면 5배가 는 겁니다. 자, 이 우편 투표가 미국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은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사상 최대인 약 1억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3,600만 명이 현장 조기 투표를 했고 무려 6,300만 명 정도가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의 전체 투표가 1억 3,90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전체 투표 규모의 70%가 이미 투표를 한 거죠. 그만큼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건데요. 그럼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지역 어디일까요? 세 개 주를 꼽아보면 캘리포니아가 1,1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텍사스가 97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플로리다가 약 900만 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죠. 민주당 입장에선 이른바 집토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사전투표의 영향이 주목되는 곳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이 두 개 주입니다. 플로리다는 플로리다를 가져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 선거의 최대 경합지입니다. 현재 오차범위내 접전으로 결과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또 텍사스의 경우는 원래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바짝 추격하면서 새로운 경합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두 곳에서 유난히 많았던 사전투표의 표심이 어딜 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20개 주에서 사전투표 신청자가 어느 정당에 등록했는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2,160만 명으로 45.1%를 기록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1,460만 명으로 30%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소수 정당이나 등록 정당이 없는 유권자는 약 25% 정도였습니다. 민주당 유권자가 굳이 공화당을 찍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의 표심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중에서도 특히 우편투표가 많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장을 가기 꺼려한 유권자들이 늘면서 무려 6,300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우편투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편투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담아 패신지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 투표지를 들고 드롭박스라는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우편투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반면 공화당은 내내 줄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화당이 강세인 텍사스주,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죠. 한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넓은 곳인데 각 카운티마다 단 1개의 우편투표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우편투표에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 우편투표의 표심을 살펴보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19개 주에서 우편투표자의 정당 등록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분석해보니 전체 우편투표 중 민주당이 1,730만 명으로 48.3%를 기록했고요. 공화당은 960만 명으로 26.8%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우편투표 결과가 반영되면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이 우편투표가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편투표가 이번 대선에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우편투표 인정과 개표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주리, 엘라베마 등 28개 주는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데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22개 주는 선거가 끝나고 도착한 우편투표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우편투표 개표 시점도 주마다 다 다른데요.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주 같은 곳은 개표 준비 절차를 진행해 당일 결과가 합산이 되는 반면에 오하이오주 같은 곳은 13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도 개표에 포함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늦어집니다. 대선 한 달이 지나서야 최종 집계가 나올 거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게다가 무효표 기준도 주마다 다릅니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효표 검증과 또 사전투표와 현장투표를 모두 하는 중복투표를 문제 삼을 경우 확인 작업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우편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승리를 선언하거나 투표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선거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전투표 살펴봤습니다.